자, 어제 대장동과 백현동에 빨대를 꼽아가지고 거기서 빨아먹은 자들의 이 선고나 구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죄가 난 위정교사에 관여되는 핵심적인 인물 김인섭, 정바울, 백현동 사업 시행자의 부탁을 받아서 4단계나 상승해 주도록 성남시 고이청 누구겠어요? 이재명이 아닐까요? 거기에 중간 역할을 했던 김인섭이. 자, 김인섭이는 74억 5천만 원의 현금과 5억 상당의 한바 식당 운영권을 받았죠. 그래서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고 추징금이 63억 5,7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재명이와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정바울로부터 수수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인정한 김인섭하고 이재명의 관계는 이재명과 정진상의 친분을 바탕으로 백현동 사업 대관 업무를 맡았다. 자, 그러면 정진상이가 이재명이 허가받지 않고 자기 임의로 용도를 4단계나 상향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까요? 삼척 동자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 거예요. 자, 김인섭이는 정진상에게 용도 변경을 부탁했고, 그리고 성남 도계공을 배제시켜서 도계공이 백현동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배임을 갖다가 저지르게 했고, 이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청탁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위례 성남FC에서 저지른 행태는 직접 당사자와 거래하지 않고 항상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신복들을 중간에 몇 단계 끼운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정진상이는 백현동 사업 담당자에게 김인섭의 사업을 잘 챙겨라. 성남 도계공은 빼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진상이가 성남시에서 도대체 뭔데요? 시장입니까? 부시장입니까? 국장입니까? 한국의 공무원들이 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정진상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위치에는 없었고 사적으로 이재명 다음에 실력자 이거요. 자, 그래서 정진상이의 그런 결정을 이재명이 모르게 했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남시가 정진상과 이재명의 결정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하는 방침을 정하고 성남 도계공을 제외키로 했다. 이게 대법원까지의 판결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김인섭이가 징역 5년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것은 백현동의 개발 사업에 도둑질이 있었다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인허가 청탁을 정바울한테서 김인섭이가 듣고 정진상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에게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결재로 지금 이 백현동 사업의 용도 변경이 실행된 사실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왜? 4단계 용도 변경이 실행이 되었고 실행이 되었으니까 그 대가로 정바울이 김인섭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재명에게 이 백현동과 관련한 기소된 사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미 김인섭이가 정진상, 이재명 등에게 로비해서 이제 로비를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시행업자로부터 8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 청탁의 경로가 정진상이었고, 그리고 이재명의 결재에 의해서 이것이 실행된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김인섭에게 특혜를 몰아줬고 그 결과 김인섭에게 80억 정도를 주면서 부탁한 정바울은 3,100억 정도를 벌었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백현동과 관련해서 협박을 국토부로부터 받았다는 이재명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재판부가 판결하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걸 가지고 법원이 내가 직접
이걸 갖다가 해줬다고 위법이라고 적시한 근거는 없지 않느냐고 잡아떼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게 이재명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이 이제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날 거라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은요, 그야말로 이 땅 도둑놈들에게 이재명이 무슨 짓을 했는가는 지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어제 이 판결뿐만 아니라요, 여러 판결이 같이 나왔는데 이재명의 웹팔이었던 김용희가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금 기소되었는데, 그래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죠. 벌금 3억 8천과 7억 9천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자, 참고로 김용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불법 정치자금 6억, 뇌물 7천만 원 받은 것으로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던 김용희,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검찰의 징역 1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자, 남욱에게는 징역 1년, 자, 이 남욱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죠. 검찰은 피고인들이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해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이들에게 같이 가는 익숙한 일이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으로 옮겨가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들이 보여줬다. 그래서 대선 투명성을 훼손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말을 했어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동규에게는 징역 1년 6월,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남욱도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자, 1심은 남욱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와 정민용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어쨌든 반성을 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또 다른 대장동 땅 도둑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19억을 수수하고 200억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자, 이자는요 50억 클럽의 핵심 멤버였죠. 자기 딸이 화천대유에 취업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했죠. 징역 12년이 박영수에게 구형되었고 내년 2월 13일 날 선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수는 징역 12년 외에 벌금 16억,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이 구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박 특검은 누구보다도 고도의 청렴함이 요구되는 특검을 했다는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 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 그래서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던 2014년 11월 12월 대장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때 이제 투자 의향서를 받아서 줬잖아요.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200억 상당의 땅과 건물을 받기로 했죠. 자, 그러면서 남욱에게 현금 3억을 변협회장 선거 비용으로 받았고, 김만배에게 여신 의향서 발급 대가로 5억을 받고 50억을 약속받았고, 자, 국정농단 특검을 받으면서 이걸 갖다가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화천대유에 딸을 취업시키고 대여금으로 11억을 받았어요. 자, 박영수의 부합격인 양재식이, 박영수가 양재식이로 하여금 자기 사무실에서 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의 사업 구성을 갖다가 같이 논의했죠. 그래서 양재식도 그때 200억 상당의 건물과 땅을 받는 데서 자기도 일부 받기로 돼 있었죠. 그래서 양재식 등 박영수가 특검을 할 때 특검보를 했는데 징역 7년, 벌금 6억, 1억 5천만 원의 추징이 구형이 됐어요. 자, 어제 이제 대장동, 백현동 일당들의 이런 처벌이 진행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재명이는 김인섭에 대해서 2006년 선거 때 본부장 한 이후로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 했는데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의 선거사무소 비용을 대납했고요. 또 김인섭이는 백현동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부터 허가가 완료되는 1년간 정진상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자, 이걸 보면
김인섭이가 이재명하고 관련은 없다? 심지어 위정교사 관련 위정을 한 김진성에게 통화를 하면서 김인섭 형 잘 지내나? 그러니까 김진성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대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이런 진실들을 드러나지 않게 지금까지 꼬리를 자르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지금 대장동, 백현동 땅 도둑들에게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그 꼭대기에 이재명이 있다는 것은 그는 명백해요. 자, 권순일도 결국 대장동 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이재명을 대법관의 입장에서 무죄를 내려줬는데 이 권순일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기소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정권이 법원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